포수와 두 괴물. 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시장에 가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돌아오시며 고기와 생선, 과일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빠, 혹시 제삿날이에요? 엄마, 누구 생일이에요? 남매는 아버지의 장바구니를 보고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매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없이 짐꾸러미만 정리하였습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고기 먹어요?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앞산을 바라보시고 어머니는 밤을 새워 떡을 찌고 고기를 굽고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밤새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아버지는 사냥총을 매지 않고 나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아버지가 남매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다 컸으니 이제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내 이야기 잘 들으렴. 우리 집안의 내력을 말할 테니 잘 새겨들어야 한단다. 남매의 할아버지는 포수였고 그 위 할아버지도 포수였습니다. 산짐승을 사냥하여 팔아서 생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포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따라 짐승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찾아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집에 가기로 하고 큰 바위가 얽혀 만들어진 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잤을까? 굴 밖이 솟아나여 내다보니 두 괴물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괴물은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멧돼지였습니다. 또 다른 괴물은 머리는 뱀인데 몸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험상궂은 멧돼지와 괴상한 독사가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괴상한 두 동물의 모습에 겁이 벌컥 났고 싸우며 내지르는 소리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괴물이 덤벼들면 밤중이라 도망갈 수 없어서 큰일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몸을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두 괴물의 싸움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멧돼지가 독사의 목을 앞발로 밟았고 독사는 멧돼지의 얼굴에 독을 뿜었습니다. 멧돼지는 눈에 들어간 독이 쓰라려 독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독사와 멧돼지가 싸우다 힘이 지쳤는지 앉아서 싸우게 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몸을 가진 독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 포수에게 복수해야 해. 저 포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잡아 독한 약물에 담가 팔았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원수를 갚기 위해 포수 할아버지를 물어 병들게 했지. 그래도 원한이 남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포수 아들을 만나면 꼭 복수하라고 당부를 했어.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을 만났으니 내가 할아버지 원수를 갚도록 네가 양보를 해. 사람 얼굴을 한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는 옛날에 지나간 일이니 그만둬. 나는 지금도 원한이 펄펄 살아있어. 포수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사냥했어. 그때 우리는 어렸는데 엄마가 없어서 젖도 제대로 못 먹고 배고프게 고생하며 자랐어. 그러니까 내가 저 아들을 죽여 엄마의 원수를 갚고 원한을 풀도록 네가 양보해. 험상궂은 멧돼지와 괴상한 독사 두 괴물이 동굴 안에 자고 있는 포수를 서로 죽이겠다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포수는 무서움에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얀 도포를 입고 긴 지팡이를 든 백발 노인이 나타나 두 괴물을 꾸짖었습니다.
포수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한 것이니라. 그러나 죽은 너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제사를 정성껏 올려주었다. 그러니 복수하는 것을 멈추어라. 복수를 하면 다시 원수가 되어 또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불행이 끝이 없을 것이다. 두 괴물 멧돼지와 독사가 백발노인에게 대들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원수를 갚을 기회인데 놓치면 영영 복수를 하지 못해요. 어머니가 어린 우리를 두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백발노인이 고함을 치며 긴 지팡이로 괴상한 멧돼지와 별난 독사를 내리쳤습니다. 두 괴물은 꽁무니를 빼고 슬금슬금 도망을 갔습니다. 백발노인이 포수 앞으로 왔습니다. 포수는 자기를 지팡이로 내려칠까 싶어 온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포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백발노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금 두 괴물이 싸우며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백발노인은 포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긴 지팡이를 몇 번 쿵쿵 땅을 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포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포수는 동굴 밖으로 나와 산봉우리 위에 솟아있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동굴 앞 바위 위에 꽈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며 동굴을 응시하던 독사 한 마리가 바위 틈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동굴 건너편 산등성이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동굴에서 나오는 포수를 한참 보고 있다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거쳐 자기까지 내려온 포수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껴안고 위로했습니다. 힘든 결정 잘 하셨어요. 다른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며 살아요. 죽은 짐승들에게 용서를 바라며 원한이 풀릴 수 있게 기도해 주어야겠어요. 포수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냥으로 죽은 산짐승들을 위로하고 용서를 빌기 위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포수 아내는 산짐승들의 원한이 풀어져 복수가 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어느 날, 포수 꿈속에 나타나 포수를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던 두 괴물이 이번에는 포수 아내 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조상을 위해 제사를 올려주고 원한을 풀도록 기도해 주어서 우리는 원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갑니다. 당신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두 괴물은 포수 앞에 험상궂고 괴상한 껍질을 벗어놓고 멧돼지와 독사 모습으로 큰 절을 하고는 연기처럼 피어올라 사라졌습니다.